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 또 나라의 정체성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관심 있는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은 오늘 우리가 2부 기도에서 기도한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때에 그게 분명해지고, 또 모든 그런 하나 되는 거, 또 우리 청년들을 또 청소년들을 세우는 것이 저는 이제 쉽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그 중에서 6.25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서울의 하늘교회의 김재동 목사님, 제가 책을 한번 가져왔는데, 제가 책을 여러 권 보고 여러 권 이제 참고도 하는데, 이 목사님의 책이 간단하게도 돼 있고 두께도 얇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그 근현대사의 중심은 물론 이제 이승만 우리 대통령이신데, 이것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걸 파급시키기 위해서 강사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강사들을 모집할 때에 제가 자원을 해서 이 교육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 하와이에 그 진주만을 갔었거든요. 이제 진주만을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여행차 그 하와이를 갔었는데, 갔더니 이렇게 한국말로 된 이런 팜플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조금 놀라기도 하고 좀 기념이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그 진주만 지역에 그러니까 일본이 그 전쟁을 일으킨 모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을 당연히 했고 전시를 해놓았는데, 다양한 방문객들이 올 텐데 그 중에 꼭 이 영어로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한국말로 된 것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도록 해서 제가 기념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만큼 이 역사를 바로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역사 교육을 바로 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 좀 감명이 깊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잘 아시는 대로 6.25 전쟁 끝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에 제목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대한민국,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 이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이제 1시간, 이제 50분을 주셨는데, 제가 원래 6.25에 관련된 것만 한 6시간 분량이거든요. 제가 압축해서 2시간짜리로 만들었고, 오늘 또 1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건너뛸 건 좀 건너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장에 한 장으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구원한 나라라는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6.25 전쟁 전체에도 이 내용이 다 흐르고 있지만은 이 한 장의 요약을 한번 들어보시고 동감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의 개요를 몇 장의 슬라이드로 말씀드리고, 그 중에 여러 전투들, 이제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잖아요. 그 안에 작은 전투들이 많이 있죠. 그 전투 중에 중요한 전투들이 장진호, 지평리, 용문산, 백마오지 전투가 있는데,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전투가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 장으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대한민국 역사, 우리 책에 보면은 학생들이 배울 때, 여러분들도 배울 때 선사시대부터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조선 등등등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제가 이 역사를, 근현대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 정말 우리가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나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은 지금 자유인이거든요. 자유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안에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이 자유인이 된 것이 이 많은 5,0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 중에 결국은 이 조선이 끝나고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자유를 알게 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물론 이제 건국이라는 것은 이제 70년 전에
1948년에 건국되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 중에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종이나 노비나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왕이 있고 거기에 양반 10%라고 그러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노예, 노비로 살았거든요. 우리가 족보를 가지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도 따져보면 아마 뭐 거의 그렇게 자유인이 아닌 그런 신분으로 살았는데 이 선교사님들 와서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나의 신분이 정말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인으로 되었다는 이 역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라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몇 가지를 가지고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애국가 1절에 보면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본에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천절 우리가 10월 3일 날 태백산 천재단에서 태백시에 있는 천재단에서 태백시장이 제주가 되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태백산을 한 2번 다녀왔었는데 이 천재단에 가면은 제사를 지내니까 그냥 제사 이 기독교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천재단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천재 하나님께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제사 막연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조상들은 과거부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개념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천재단에 가면은 이 재단이 있는데 그 위에 비석이 3개가 있어요. 어떤 데는 한 군데가 있고 자세히 보면 뒤에 또 2개가 있는데 그게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어쨌든 이 개천절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3.1 운동이나 뭐 독립군, 뭐 만세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 해방되는데 또 이 건국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물론 조그만 영향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결국은 이승만이라는 정말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력으로 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평양 대부흥, 우리 해계운동 이런 것들이 관련된다고 생각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구약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정말 유사하다는 거죠.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디아스포라 오늘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하나하나 보시면 동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한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6.25 전쟁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이 남침 전쟁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남침 침략 전쟁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주사파들은 계속 딴소리를 하지만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여러 그런 자료를 통해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정체성 전쟁이라는 거죠. 사상전. 결국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이 전쟁 가운데도 여러 번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특별히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그리고 초량교회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이 한국에서 이루어졌고요. 이 16개국에서 유엔군, 군인들이 파병되었고 그리고 39개국에서 전쟁 물자. 이게 한 나라의 전쟁인데 전 세계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준의 많은 나라가 참여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실 필요가 있겠고 많은 사람이 물론 죽었고요. 중요한 인물 이승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미국 유엔군에서 메가더, 벤플리트, 리치웨이 같은 장군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그 용문산 전투에서 나올 텐데 장도영 장군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대항한 걸로 보면 김일성, 스탈린 그리고 중국에서는 모택동과 팽덕회 또는 팽더화이라고 하는 이 인민군 총참모장, 중국군 총참모장이 등장합니다. 이 3가지 대한민국을 살린 3번의 기적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이 아주 빠른 시간에 안에 참전을 했어요.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참전을 결정하고 실제로 5일 이내에 대한민국에 군인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유엔군 파병 결정도 며칠 안에
6.25가 일어나고 며칠 안에 이루어졌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서울 점령 후에 일주일간 서울에 머무르면서 이 김일성이 지체를 했어요. 바로 쳐내려왔으면 그냥 대한민국이 그냥 끝날 텐데 이 일주일간 지체했다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이 세 분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우리 아까 다윗 얘기 그 최 목사님 하셨는데 골리앗 싸움. 사무엘상 17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치라. 다윗은 이것을 확신히 믿었고 이것으로 나아갔죠. 정말 오늘의 전쟁 얘기를 왜 하느냐? 전쟁 얘기 가운데도 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국군 사망자만 거의 15만 명, 부상자, 실종자, 국군포로. 그 외에도 외국에서 유엔군으로 15만 명, 거의 한국군과 비슷한 숫자가 죽었죠. 미군 사망자 있고, 그리고 유엔군 참전자가 총 196만 명인데 그 중에 미군 참전자가 179만 명. 그러니까 유엔군이 많이 왔지만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대부분은 미군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6.25 주요 전쟁 일지를 제가 한 장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1950년 6월 25일부터 쭉 이렇게 휴전까지 보면은 여기 이제 전쟁이 발발되고 유엔 안보리 소집이 바로 이틀 안에 이 파병, 안보리 소집뿐만 아니라 파병까지 결정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 뭐 이렇게 휴대폰이 된 이런 지금 현대에서도 이렇게 빨리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서울까지 이민군들이 쳐들어왔는데, 미국 참전이 바로 결정이 되었고, 바로 참전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스미스 부대가 바로 다음날 대전에 와서 이렇게 전투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계속 밀려가지고 낙동강 전선에 외관 위기, 영천 위기, 이럴 때에 구국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초량교회에서의 기도회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38선을 통과.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잖아요.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인지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8선을 통과해서 이렇게 북으로 올라갈 것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공군이 내려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평양을 탈환할 시점쯤에 벌써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지만은 이 후퇴하는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전투들이 쭉 있었고, 결국은 이제 휴전 협정을 맺게 되었고, 중요한 이 방공포로 얘기, 그 다음에 한미 방위 상호조,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죠. 이때 어떤 경로로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몇 장을 걸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전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투는 지나가듯이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되고요. 제 앞부분, 이 기도와 관련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신속하게 결정적으로 응답하셨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한 전투 예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개월 만에 그 낙동강 방어선, 그래서 1950년 8월 14일 한여름입니다. 8월달 한여름에 외관 방어선 붕괴 위기. 외관이 아시는 대로 그 대구 바로 위에 구미 외관이잖아요. 그 낙동강 바로 위에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은 금방 이제 낙동강 넘어서 이 대구에서 뭐 부산 넘어갈 판인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외관 방어선 붕괴 위기 바로 다음에 아침에 긴급 기도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청에서 경상도 지역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8월달 장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육상에서는 계속 밀리고 있었지만 공군에서는 어쨌든 폭격기가 오키나와에서 해서 미군들이 그 출격을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장마 악천후로 해서 출격을 못하는 가운데 기도했더니 바로 아침에 기도했는데 바로 하늘이 화창하게 열려가지고 그 약 26분간에 걸쳐서 이 융단 폭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관 방어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을 하셨죠. 그리고 영천 방어선 위기, 바로 며칠 후에 영천 방어선이 또한 이제 그러니까 조금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영천의 방어선이 위기가 됐는데, 이때는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느끼고 이 대한민국 군인 얼마와 주요 인사들을
하와이로 철수시킬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다 실제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도 이날 바로 저녁에 76명의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이 경남도청에서 구국 기도를 시작했고 결국은 이 영천을 되찾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이 절대절명의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회가 이루어졌어요. 이 제일 중요한 기도회, 이 8월 말부터 9월 15일까지 부산 초량교회, 그 당시는 한상도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교회, 저는 여기 교회를 한번 가본 적도 있고 이렇게 유물 전시한 것도 보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전부 다 부산 쪽으로 다 이제 피난 왔잖아요. 그 이제 목사님들, 장로들 250명이 모여서 원래는 일주일 동안 이 기도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구국 기도회 시작하고 3일 되는 날 박윤선 목사님이 아침에 기도 담당이셨는데 이날 이 우상 숭배에 우리 신사참배를 회개하자 해서 그때부터 정말 땅을 치면서 기도를 해서 이 일주일 계획이 2주까지 됐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바로 인천 상륙작전 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이 그 한강에 와서 생각을 했다 그래요. 아, 어디를 하면 좋을까? 군산으로 갈까? 이게 상륙전 해야 되겠는데 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것은 바로 이 기도회라고 저는 믿고 또 이렇게 정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 트루만 대통령과 메가더 사이에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지만은 바로 또 재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인가 5만 분의 1 그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걸 성공했죠. 그 얘기는 이제 아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전투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진호 전투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압록강까지 갔을 때 이 3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중공군들이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못 했는데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거꾸로 다시 밀려가지고 이제 위기의 상황. 그래서 이 철수작전인데 왜 철수작전이 또 성공한 작전인지 그 얘기를 또 거기다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평리 전투는 이 중공군한테 계속 밀리다가 최초로 크게 이긴 전투라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용문산 전투는 우리가 그 유엔군이나 미군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 군인들 잘못 싸운다. 맨날 밀리기만 하고 맨날 이렇게 욕먹다가 정말 크게 중공군을 대항으로 해서 크게 이긴 전투가 용문산 전투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많은 고지전 중에 이 백마고지 전투를 통해서 이제 휴전을 생각하게 된 게 이 용문산 전투를 이후로 북한군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휴전을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밀고 밀리는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지리하게 2년간 휴전 협상이 계속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마고지 전투에 우리가 승리하고 나서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이제 휴전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가 더 불리해지겠는데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이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전투 가운데 이것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전투를 보시면은요, 이 장진호 전투는 철수작전, 그래서 후퇴작전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개마고원, 그리고 혹독하게 추운 날씨, 이 개마고원은 1500m 고지, 그래서 지상보다, 그러니까 기온이 지상보다도 한 10몇 도 이렇게 낮은 그런 데서 중공군이 개입한 후에 미 해병 1개 사단이 중공군 7개 사단과 싸워서 어쨌든 철수를 성공적으로 한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밀고 올라가서 이쪽 초산, 해산진까지 압록강에서 우리가 중국 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공군이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여기 도달하기 벌써 전에 계획을 해서 평양을 우리가 통해서 진격할 때 벌써 내려오기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벌써 10월 19일 날 압록강을 이렇게 중공군들이 때를 져서 이미 건너오기 시작했고요. 정말 인해 전술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은 밀려가지고 이 강계에 자기들의 그 사령부를 옮겨놓고 김일성도 이제 이곳에
임시정부를 세워놓고 있었던 상태고, 계속해서 우리 미 해병 1사단은 좌측에서, 장진호의 좌측에서, 7사단은 우측에서 이렇게 공격해서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차에 이제 중공군들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철수작전을 장진호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오는데, 보시면은 이 장진호 호수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유담리, 후동리, 하갈우리, 고토리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중공군이 내려왔을 때 이 좌측에는 미 해병 1사단, 이쪽에는 7사단 해서 계속해서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철수를 하기 시작했고, 메가더 장군이 그래서 흥남으로 직결하라고 명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27일, 29일, 4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후퇴하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정말 이 유담리라는 데서 휴식하는 미군들, 이렇게 보면은 장갑차, 포 이런 것들이 파괴된 것들, 정말 이렇게 혹독한 추위 속에 이제 지쳐버린 군인들 사진들도 볼 수 있고요. 이 전쟁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추위 속에 어려웠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공군이 함으로 내려오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이 고토리 지역에서 있던 전투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해서 고토리에서 진흥리로 해서 이제 흥남방면으로 내려오는데, 미 해병들이 이제 계속 철수하고 있고 고토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고토리에서 진흥리 이 장면을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황초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황초령의 기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고토리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황초령 고개를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가는, 여기에 여기 부분 고개 부분에 뭐가 문제냐면은 이처럼 황초령 고개에 이 폭파된 다리, 그 북한군이 계속해서 밀리니까 여기를 폭파해갖고 이렇게 거리는 멀지 않지만은 넘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그 장비들이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이제 자리가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장진강 발전소, 이 장진호가 이 호수에 이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 영유 지점에 수문교가 올려 있던 자리인데, 여기를 이제 폭발을 했고요. 그래서 미군 수천 명 차량 이렇게가 이 고립된 이런 상태였는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언합니다. 이 여기에 파견된 그 두 개의 사단이 있다 그랬죠. 그 위에 상위에 있는 이 10군단에 소속된 공병 여단장의 정언입니다. 로우니 여단장의 정언. 교량을 건설할 방법은 부교, 이 다리를 세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다리는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하면 개마고원 산악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 날씨는 생각이 없어요. 그 겨울에 추위에 그 센 바람에 날씨 안 좋은 날씨 이렇게 계속되고, 구름은 지면까지, 날씨는 얼어붙고 눈까지 내려서 시야가 거의 없는 이때에 이 정말 살아남을 열쇠와 같은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부교를 투하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는 거는 이 리차드 캐리 중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랬듯이 나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부교를 투하하기로 한 그날 밤에 고토리 상공이 활짝 열리고 아주 밝고 잘 보이는 별 하나가 뜬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아멘. 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행기가 떠서 이 부교를 이제 떨어뜨리는 장면이고, 실제로 날치는 이런 가운데 여기 떠서 여기에 떨어뜨리는데 3번을 시도했는데 3번째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성공적으로 하고 이렇게 장비들이나 군인들이 이렇게 넘을 수 있었던, 정말 이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 기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잘 성공적으로. 그래서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이 해병대 사령부 교회 이 카네온의 기지에 이 스탠드 라이스의 GT 고토리 별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또 보시면은 여기도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미국 버지니아주의 칸티코 미 해병대 박물관에 보면은 장진호 전투를 이렇게 부조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통일부 장관인가 누가 가서 이렇게 여기서 뭐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을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본 것도 같은데, 여기도 보면은 위에 장식이 고토리 이 별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기념 안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기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장진호 전투의 상징이 바로 고토리의 별. 그리고 미국전 참전 추모공원, 이 워싱턴에 있는 메모리얼 여기 센터에 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가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미군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이렇게 부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장진호 전투에서 그 혹독한 추위에 이 판초 위를 입고 후퇴하는 장면. 그리고 실제로 눈이 오았을 때 찍으면 이렇게 정말 그때 그 장면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이 장진호를 중요하게 해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철수하라고 해서 철수해서 부산 마산으로 직결하라고 메가더 장군이 명령을 내리고요. 그래서 흥남 항구로 계속해서 군인들이 속속 이렇게 도착을 하고 군인들이 이렇게 도착하고 이제 배를 타는 데인데 그때 군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고생을 하다가 작은 배라도 타니 천국 같구나. 정말 많은 배, 300몇십 대나 막 어선까지 다 동원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배를 타니 천국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흥남 부두로 직결했는데 이 군인들이 이 정도가 되고요. 10만 5천. 이런 군수물자, 탱크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민간인들이 모였어요. 흥남 철수작전. 여기 보면은 이제 12월 12일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흥남항에 있던 미군과 10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을 남한으로 수송한 작전. 이게 흥남 철수작전이고 그게 이제 뭐 또 문재인이 아버지가 나오는 뭐 영화로도 이렇게 나와서 그건 완전히 그 각색에서 나온 거죠. 어쨌든. 그래서 흥남에서 거제도까지 가는 여기에 이제 메르디스 빅토리아호 많은 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가장 큰 배, 이 사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기적의 흥남 항구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이 군인들이 10만 이상 모였지만은 이 피난민도 20만 이상이 이렇게 모여서 흥남 항구로 피난민으로 가득 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모였느냐? 공산군의 보복 학살을 목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도 많이 죽었지만은 6.25 때 정말 이 보면은 이 우물에 보면 우물에서 이렇게 사람 시체를 건지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3개의 우물에서 1,009의 시체가 나왔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많은 양민들을 학살해서 죽였기 때문에 이 함흥에서만 1만 2천 명이 민간인이 학살되고 이렇게 정말 가족들, 친지들 이렇게 죽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 민간인들이 전부 다 피난 오려고 다 몰렸어요. 그 휴전선 쪽으로 다 막혔기 때문에 흥남항구로 모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10군단 총 이제 그 흥남 철수작전의 총대장이 되는 이 알몬드 장군이 군인이잖아요. 자기 군인들도 다 태워야 되는데 그래서 민간인은 태울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한 거죠, 사실은 군인으로 보면은. 근데 이 현봉학이라는 이분이 미식군단 그때 통역 겸 고문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국군과 유엔군들을 도와서 공산군에게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제 장군에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함께 후퇴 중에 있었던 국군 1군단 단장인 김백일 장군도 뭐라고 했냐면은 만일 피난민을 못 태우면은 우리 국군도 배 안 타고 피난민과 함께 걸어서 38선을 건너겠다. 이렇게 이제 기계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기억할 것이 10군단의 이 책임관 포니 대령이 미 10군단의 탑재 참모 그러니까 태우고 내리고 하는 탑재에 관한 총 책임자가 되는 이 대령인데 이 사람이 알몬드 장군을 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14,000명을 이 메르디스 배 한 대에 다 태웠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 보면 포항에 가면은 포항의 이 해병대 서문에 사단보부 내에 네그리의 포니 이 사람을 기억해서 기념하는 이게 포니로라는 이 탑도 만들어져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의 그런 노력과 또 같이 기도함으로 10군단 단장이 결국은 민간인을 태워라 이렇게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알몬드입니까? 아니요, 알몬드 장군은 총 10군단의 총 대장이고 그게 이제 대령 이제 거기 뭐 작전 참모 뭐 있듯이 그게 탑재 이게 예. 군수 참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이제 메르디스 빅토리아호 이제 이런 이제 수송선인데요. 이 배는 이 정도 이제 꽤 큰 배긴 하지만 수송선이기 때문에 정원은 60명 그리고 성조원을 제외하면 13명밖에 또 못하고 그런 배인데 이 배의 선장 라루 선장이 결국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배에 있는 모든 전쟁 물자들 있는 걸 다 버리고 사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태우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도 이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군인으로서 이제 아마 그런 갈등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결국은 60명 정원에 230배가 넘는 14,000명이 성선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현재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네스북은
우리가 청원을 해야지 기네스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외국 사람 한 사람과 한국인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2004년에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됐는데, 이 한 배 하나에서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출한 세계 최고기라, 세계 기록이다,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인들이 보시면은 거의 뭐 앉고 뭐 눕고 이런 자리 없이 그냥 서서 있어요. 이렇게 꽉 채웠어요. 14,000명 태워서 왔는데, 이제 며칠간 이렇게 흥남에서 거제도까지 가는데, 보시면은 3일간의 항해 장성포항에 도착했는데 14,000명이 탔는데, 내릴 때는 14,005명이 탔어요. 5명이 배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이름을 이렇게 한국 이름으로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5명 이름을 김치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장진호 전투는 이 정말 12만 중공군에 대항해서 12,000 미군이 후퇴 작전이긴 하지만 결국은 중공군을 괴멸시켜서 이 부산까지 진격하여 한반도를 이 한꺼번에 빨리 공산화하려던 모택동 김일성 계획을 실패를 하게 한 중요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미국에서는 군대나 교회나 여러 군데서 그런 이 장진호 전투를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이어서 계속 밀리면서 계속 이제 고지쟁탈전이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휴전협정도 시작되고 등등 되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휴전까지 되는 이 장면. 이 고지쟁탈전, 주로 이제 이 부분에 38선이 이제 이렇게 휴전선을 바뀌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전투를 주로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이 지평리 전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평리는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에 첫 번째 승리, 계속 밀리다가 전세를 역전시킨 첫 전투입니다. 3일간 이루어진 전투고요. 여기 지명을 보시면은 요 지역이 이제 지평리,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라는 동시인데, 여기가 지리적으로 이쪽을 서울, 여주, 원주, 홍천과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여기가 평야이면서 산으로 둘러싸인, 그래서 이 전투를 하기에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는데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군, 이제 미군 3개 대대, 격 1개 연대와 프랑스 대대, 총 4개 대대가 이 지역을 이제 방어를 하기로 결정하고 방어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공군도 전력을 다해서 들어왔어요. 우리 전력에 비해서 중공군은 5만 1대 10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겼다는 거잖아요. 3일간에 정말 이렇게 막 계속해서 쏘고 터지고 이런, 근데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 파상공세가 있는데, 프랑스군은 중공군이 20m 앞에까지 와서 착검하고 백병전을 치렀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항공 위에서 도와주고, 마지막에는 미 1기병 사단의 크롬베이즈 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이 포위망을 뚫음으로써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대, 아까 대대라고 그랬잖아요. 대대장이면 계급이 어떻게 되죠? 대대장이 중령이죠. 근데 여기에 몽클라르 장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영웅이거든요. 프랑스군 참여했던 이제 삼성 장군인가 제가 아마 그렇게 기억되는데, 그런 장군이 계급을 버리고 대대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겠다 해서 별 떼고 중령 달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아까 위군 3개 대대니까 연대장이 있겠죠. 연대장으로. 그래서 나중에 미국 육군 대장까지 별 4개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시면은 나에게는 계급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언제나 전쟁터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꼭 하겠다.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제가 우리 부대원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왔으니 마무리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막 밀리고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끝까지 자기는 후퇴하지 않고 하겠다고 이런 기계를 가지고 결국은 전쟁의 승리를 이루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중공군이 내려올 때 피리 꽹가리 소리 아마 여러분들 그 역사 공부할 때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 수동 사이렌 한번 소리 들어보실래요? 이거 프랑스 대대가 개발해가지고 꽹가리 치고 올 때 이거 막 위압감이 생길 텐데 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예. 이걸 통해서 그 중공군이 혼비백산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크롬보즈 대령이 이 미팔군 사령관의 명령, 15일 전까지 집행리에 도착해서 현장을 지원하라는 이 말을 듣고 이 특공대를 가지고 들어올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정지하면 안 된다. 달리면서 사격하라. 그냥 목숨을 걸고 이렇게 돌진해서 결과적으로 돌파를 해냈. 정말 이런 분들의 그런 있어서 중요한 이 전투이겠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집행리 전투. 전부 외국인들로 되어 있었지만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프랑스 대대에 180명의 국군이 예속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갑주사가 80명이고 일반병이 100명. 보시면은 이 일반병 100명 중에 이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박동화, 이병선, 박문주. 이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어떤 건지 몰라. 가장 무서운 건데 말이야. 내가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 나라를 지키고 살아남은 국군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이 프랑스 군에 소속되어 싸웠기 때문에 이 훈장이나 무슨 나중에 연금받는 이런 걸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조금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개선됐다랄까 뭐 해결됐달까 되는 뭐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이분들의 그런 수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리 전투에 대해서 중국 역사가 첸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 중국 역사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집행리 전투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까 팽덕회가 인민군 중국 그 30만의 총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큰 충격에 빠졌다. 그전에는 이 중공군한테 모든 상황이 유리했다고 믿었는데 이제 최종 승리만 남았다고 생각됐는데 집행리 요 적은 지역의 전투로 인해서 완전히 이 30만의 대장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5,000명이 5만 명을 이겼다는 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용문산 전투. 이 국군 육사단, 별이잖아요. 이걸 이제 청성, 파란별 또는 푸른별 사단이라고 지금도 이 사단에 간 이제 군인들은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이 사단에는 막 그런 역사에 이긴 역사들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단인데 이 사단의 사단장이 이제 장도영 장군 그리고 연대장 중에 한 사람이 임부택 대장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5일간 용문산 부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국군이 중공군을 섬멸하고 명예를 회복한 전투 그리고 중공군은 용문산 전투 이후에 휴전협상에 나오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자기들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그런 중요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국군 6사단 그리고 중공군 3개사단 3만과 해서 양평에서 시작해서 이 화천저수지 이걸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름을 8.5호라고 붙이는데 여기까지 나가면서 중공군을 완전 섬멸한 그래서 중공군은 2만 명이 사살되고 우리 뭐 생포되고 아군 피해는 300명밖에 없어요. 이런 아주 획기적인 우리의 용맹을 뜻친 그때 이제 육사단장 장도영 장군이신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사단의 명예를 회복하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 나도 너희와 함께 죽겠다. 그러면서 이때 보시면은 이 모자에 보면 결사, 하얀 띠를 두르고 결사 또는 철모에 빨간 글로 결사 이렇게 다 전 사단 장병들이 이렇게 해서 결사의 정신으로 싸웠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사단장부터 이렇게 결사의 정신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용문산에서부터 여기 화천 저수지까지 쭉 올라가면서 전투를 했고 이제 5일간 해서 계속해서 파죽지석을 이긴 전투인데 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화천저수지 여기 가면은 기념관이 아직 있는데 여기 가면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이 중공군 선멸 또는 이렇게 투항하는 이런 그런 모형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화천저수지를 가보면 지금 너무나 이렇게 평화로운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뭐 한국군도 일부 죽었지만은 그 북한군 또 중공군이 엄청난 아까 뭐 몇만 이렇게 했으니까 완전히 피바다라고 정언하시는 분들이 그게 핏물로 얼룩졌다고. 그리고 이제 8.5호 이승만 대통령이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라는 이름으로 파했다는 거죠. 무찔렀다. 오랑캐로 그리고 호수. 그래서 이런 이름을 했고 지금도 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해서 그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중국에서 이름을 바꿔달라. 계속해서 자기들 이게 자기들은 선전하기를 계속해서 중공군 통해서 계속 이긴 전투만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있으니까 마음에 이제 거북하니까 계속 문재인 정부한테도 계속 이야기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성공 못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 끝났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8.5라는 이름이 그대로 아직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인부택 대령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그 육사단장 하에에 7여단장이 있는데 중공군 총사령관을 떨게 한 여단장, 그 팽더회의가 총대장이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인부택을 사로잡거나 7년대를 개멸시키라. 그것만이 우리가 선정을 승리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이 대령 하나, 이 연대장 하나 못 잡아가지고 막 그럴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용맹을 떨쳤다는 이 용문산 전투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마고지 전투. 이제 395m. 이게 낮은 산이에요. 강원도, 경기도의 접경에 있는. 행정적으로는 강원도,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보면은 경기도 지역인 395 이 고지에서 12번의 고지 쟁탈전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전쟁의 마지막 쇠기를 박은 전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중공군의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한 전투.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중공군이 또 이 북한 김일성이 야 빨리 휴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호를 파고 정말 이렇게 막 엄청난 이런 포화, 이런 죽고 이런 처참한 뭐 시체도 이렇게 널브러질 정도. 아까 보면은 뭐 3,000명 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죽었잖아요. 우리 국군만도 이렇게 포를 엄청나게 쏘았고요. 포탄만 이렇게 막 포 껍질만 이렇게. 그래서 27만 발이 포탄이 사용됐다. 여기서 3,400명이 우리 국군도 3,400명, 중공군 14,000명. 그러니까 12번을 고지를 그냥 그 고지에 그냥 나무 없이 그냥 완전히 저기 포탄으로 그냥 그러고 올라가고 백병전하고 이런 전투. 여기에 사단장이 김종호 장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키도 저처럼 짤짤막한데 아주 단단하게 정말 눈빛이 빛나는 장군인데, 여기 보시면은 전 장병은 나와 여기서 뼈를 묻자 이렇게. 그 하여튼 중요한 전투마다 중요한 리더들이 항상 이렇게 결사의각으로 싸웠어요. 이러한 얘기를 쭉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그 군사 기록에도 계속 남아있고, 많은 나라에서 이게 군대의 작전을 할 때 이 소개가 항상 되는. 보면은, 여기 미 8군 사령관 벤플리스 장군인데, 여기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쳐다보는. 정말 아주 친근하고, 이 아주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워 하는 미 8군 사령관이 김종호 장군에서. 네, 그것도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마고지,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해서 제가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젊을 때 정말 20대 초반에 제가 소위로 제가 여기는 비무장지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엔군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임시 출정을 받아서 헌병 완장을 차고 비무장이니까 비무장을 해야 되면 저희들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일부 지역에는 이렇게 무장을 했죠. 여기 제가 근무를 했던 정말 감회가 있는 장소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이게 신문에 백마고지 참호소 사격 자세 그대로 애처로운 이등병의 유해 해서 보면은 이렇게 사격한 자세 그대로 그냥 묻혀가지고 지금 뼈와 철모, 탄피 이런 것만 남아있는. 그래서 그 군번줄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하니까 누구라는 것까지 이제 판명이 된 정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제가 거기 백마고지 있을 때도 저는 시체 이런 거 못 봤지만은 이걸 이게 뼈 조각은 무수히 부었고요. 단피 이런 것도 모았고. 근데 이렇게 완전한 이런 것들은 제가 못 보았는데 어쨌든 정말 그런 흔적들을 저도 그 있을 때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또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 정전 협정 때 여기 보시면은 대표가 이 김일성, 그 다음에 중공군의 팽덕회, 그 다음에 유엔군에서는 마크 클라크. 실제로 서명한 대표는 북에서는 남일,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군이 아닌 미국의 해리스. 이렇게 해서 실제 서명을 했고요. 서명하는 장면들이 되겠고, 휴전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중요한,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지혜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타납니다. 이 방공포로 석방기사, 왼쪽에 이렇게 조선일보고, 여기 이제 동아일보, 그날짜 신문인데, 보시면은
내 책임하에 명령했다. 이 대통령 중대 담화를 발표. 여기 보면은 전 애국 포로 석방, 이 대통령 중대 성명. 이렇게 신문에도 역사적으로 남아있고, 이 본인도, 이승만 대통령 본인도 내 책임하에 내가 했다. 내 책임이다. 내가 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유엔군들도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휴전을 막 순조롭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중에 방공포로, 그 당시에는 이제 포로 석방에 대해서 북과 남이 서로 의견이 달랐는데, 북에서는 다 보내라. 우리 측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내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즈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밤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몇 사람만 불러서 지령을 내려서 각 거기에서 미군들을, 어떤 데서는 미군을 총을 겨누고 어떤 데서는 고춧가루 뿌리고 미군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이렇게 탈출하게, 우리 방공포로 탈출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갈 쯤이니까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이 고집스러운 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꾸 이제 고집 씌우고 탁 하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 특사를 보냅니다. 로버트슨. 특사는 이제 거의 뭐 대통령에 준하는 사람이죠. 와가지고 처음에 올 때는 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한방 지워받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협박하려고 이제 왔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제 역사에 다 나오는데, 예?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로버트슨을 다 오히려 설복시키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방공포로를 공산 지역으로 보내느냐, 이 광명의 땅에 머무르게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나는 이 조치를 감행했다. 하나님 음성을 받았어. 예, 정말 이 이승만 대통령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사람. 그래서 합의 내용이 결국은 로버트슨도 오히려 이승만 쪽을 지원하는, 이승만을 이해하는 쪽으로 돌아섰어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조약들을 체결합니다. 이 미국, 강대국, 가진 거 있는 나라가 약소국, 아무것도 안 줘도 그냥 끼소리 못할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호 안전 보장 조약. 이게 뭐가 서로 줄거나 받거나 이렇게 뭐가 있는 나라끼리 상호 무슨 이야기던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대인데 상호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돈, 군인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공짜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코 푸는 뭐 그런. 그래서 경제도 지원해주고 안전보장도 지원해주죠. 어떻게 보면 아주 뻔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과 주변 나라에 미군 주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정말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고 공동 성명이 발표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것들은 뭐 잘 아시니까 이제 생략을 드리는데, 결국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소련 주변에 보면 전부 빨갛게 다 물들었어. 이란, 뭐 여기 뭐 이렇게 중국, 인도 뭐 이런 데까지 빨갛든지 뭐 벌겋든지 다, 심지어는 여기 사할린까지. 그런데 유일하게 남쪽, 이 대한민국 남쪽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그 결단과, 예, 그런 구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들 동의가 되시죠? 이 전쟁 가운데서도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자유를 누리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한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앞에 여러 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정말 합심기도, 회개기도, 전심기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말씀은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쭉 이렇게 나오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고, 사무엘상 여기도 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선포한 말씀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6.25 전쟁 가운데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장이랄까 당연한 거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붙들고 역사하심,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에 있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은 교회에 있다는 거죠. 바로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답도 교회에 있다는 거죠.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나라 사랑 이야기도 하시고 또 하나 되어야 된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교회가 하나 되면은, 교회로 하나 되면은, 하나님으로 예수로 하나 되면은 이제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하고 예나 지금이나 6.25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치고요. 제가 요거 하나만, 한 두 가지만 제가 짤막하게 이 한미